네, 전일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뭐 환율이 1125원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 일단 펼쳐지고 있는데 시장의 시간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뭐 이래도 실적 모멘텀에 힘입어서 가는 종목은 또 가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참 어렵고도 힘든데 오늘도 종목 그리고 시장 얘기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7-4875, 027-4875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로 짧게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퍼스트 클래스 오늘 조성우 과장님의 주제 먼저 보고 올게요. 네, 실적과 지표를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 이 두 가지는 솔직히 뭐 나쁘진 않잖아요. 어제 우리나라 3분기 GDP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와서 깜짝 반등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 주제 제가 뭐였죠? 실적과 가격. 그리고 이제 더 큰 카테고리인 지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날씨는 상당히 지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환율까지 본다면은 우리 시장을 둘러싼 날씨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실 가을 날씨도 청명한데 이제 중국발 네. 미세먼지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이런저런 불확실성에 좀 미세먼지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일단 어제 뭐 GDP 나왔으니까 요거 여러분들께 아주 쉽고 간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의 그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들 뭐 내가 가진 종목이 오늘 오르냐 내리자 뭐 그거 궁금한데 저거 왜 보여줘 하실 수도 있지만 저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주식으로도 이렇게 수익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 날씨를 보고 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놀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작년 3분기부터의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이제 중간에 있는 올해 1분기, 2분기가 가장 중요하죠. 결국에 이제 코로나 충격. 저것 때문에 역성장을 우리는 감수를 해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는 1.3% 역성장을 했고 2분기에 3.2% 역성장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드디어 이제 분기 기준으로 1.9% 실질 성장을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이제 시장의 예상치는 그래도 1%대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거의 2%에 붙어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적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뭐 재확산되면서 다시금 뭐 이제 뭐 락다운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그래도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국면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경제 부분을 선방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고 또 이제 저런 그 GDP 성장률의 1등 공신은 역시 이제 수출이었고요. 수출이 15.4% 증가를 했고 자동차 반도체가 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력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이제 3분기가 1.9 찍으니까 4분기에는 0에서 0.4만 찍어도 올해 연간 그 GDP 성장률 목표치가 마이너스 목표치였어요. 마이너스 1.3%. 요 정도는 달성할 수 있고 만약에 3분기 수준을 4분기에도 보여준다고 하면은 GDP 성장률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소폭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1분기와 예. 2분기에 지금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지금 네. 3분기에 1.9%를 나타냈으니까 좀 예. 기저효과로는 뭐 3분기까지는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4분기가 조금 걱정인 것은 네. 이 타이밍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다시 팬데믹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되겠지만 이런 추세라면 연간 목표치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또 여기서 이제 아까 수출을 1등 공신으로 말씀드렸는데 민간 소비가 0.1%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방역을 전 세계 중에서 이제 가장 잘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민간 소비가 그렇게 위축되진 않았다는 것이 좀 3분기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뭐 수입도 마찬가지고 설비 투자 그리고 국민 실질 총소득 모든 지표에서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반등을 이뤄냈어요. 전분기 대비 이제 감소한 쪽은 전기 수도 사업하고요. 건설 투자인데 요건 이제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감소폭이기 때문에 일단 이 GDP 성장률이 예상 외로 좀 반등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지금 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덕분에 어제 환율은 더 떨어졌죠. 자, 환율 차트 한번 볼게요. 1,125원. 아, 참 굉장히 뭐 환율은 그러니까 참 날씨만 보면 우리 시장 이럴 이유가 없다라고. 예, 그러니까 그죠. 날씨만 보면 네. 우리가 이렇게 이럴 이유가 도저히 없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뭐 수급의 불균형이라고밖에는 뭐 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어제는 이런 상황에서 GDP 성장률을 딱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는 현물 쪽엔 굉장히 제한적인 포지션이었는데 어제는 거꾸로 현물 쪽의 포지션을 확대해 주면서 선물을 내다 파는. 그러니까 웹도덕을 해소하니까 사실 현물 포지션을 많이 잡고 선물 쪽을 작게 잡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순환의 그런 포지션인데 일단 외국인이 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둘러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을 올릴 만한 구슬은 뭐 서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데 이걸 꿰어줄 바늘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게 사실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도 최근에 우리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대내외 불확실성을 받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네. 어제 그때 GDP를 보면서 뭔가 시그널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결국에 이제 미국 대선하고 이제 코로나 대유행 같은 이제 대외 요인도 분명히 볼 것이고 뭐 네. 우리나라의 뭐 이제 대주주 양도세를 계속 뭐 보고 있을 건데 이제 GDP가 호조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제가 행복한 상상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유로본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채권을 만 원에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10,10원에 사겠다, 20,20원에 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국채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주식시장도 좀 이렇게 인기를 얻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코로나라 뭐다 해가지고 다 셧다운되고 락다운되고 뭐 이제 경제 이렇게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독야청청 대한민국 경제만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주식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가자 그러니까 채권을 사듯이 좀 그런 상상도 해보는데 뭐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일단 현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대주주 양도세 부분은 우리가 그냥 연말까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뭐 이맘때면 이제 무릎 좀 불편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그냥 지병으로 달고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대선은 다음 주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좀 상쇄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니까 일단 우리 시장은 좀 다음 주 정도면은 뭔가 좀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끝이 네. 보여서 빨리 이게 네. 마무리가 되고 좀 정상화되는 시장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뭐 SNS 태 궁금하다라고 끝번호 2651님이 또 전화를 남겨주셨고요. 이 현대건설도 전화로 상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는 종근담 모멘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022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또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추후에 코멘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좀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매번 다른 얘기만 하다 정작 우리 얘기를 못해서 네. 오늘 한번 좀 점검을 다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고요. 네. 뭐 삼성그룹 이슈도 있어서 뭐 이제 그쪽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사실 우리 포트는 뭐 딱히 또 뭐 그동안 뭐 드릴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대체로 그냥 뭐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간만에 한번 싹 점검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GS 리테일, 금강공업, PI 첨단 소재,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있는데 일단 좀 수익이 좀 낮던 녀석들은 최근 뭐 시장에서 수익을 좀 반납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편입한 애들은 좀 시황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그 손절가 이탈한 종목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니까 비교적 뭐 우리 종목들은 뭐 시장과 상관없이 뭐 나름 그냥 조용히 잘 지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좀 약간의 이제 변동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이 발표된 종목들도 있고 또 이제 좀 이 가격 전략을 좀 수정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 요 화면에서 일단 손절가는 다 적으세요. 예, 이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손절가는 이탈하면 이제 제가 방송에서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거 이탈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이 한 번 정도 여기서 레벨 다운을 하고 다시 올라올 때는 또 시장의 논리가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이제 새로운 판을 짜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종목들은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라는 관점을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손절가가 이탈한다고 했을 때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걸 좀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종목별로 하나씩 이제 점검해 볼게요. 먼저 GS 리테일. 어제 또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예, 어제 장외 실적 나왔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예상치 수준이다. 요 정도 감소할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 감소에 그쳤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아까 GDP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민간 소비가 0.1%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최근에 어떤 지표 트렌드는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 소비는 0.1%밖에 감소 안 했는데 GSTA의 매출이 전년 대비와 10% 떨어졌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근데 지금 어쨌건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의 이 어떤 소비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는 충분히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내막을 뜯어보게 되면 본업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도 이제 매출이나 이런 쪽은 또 성장을 또 이뤄냈어요. 물론 이제 판관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편의점 쪽은 약간 이익이 감소했고, 슈퍼마켓은 오히려 이제 더 프레시라고 해서 요즘에 쿠팡의 어떤 그 이 쿠팡 프레시 같은 쪽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이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이익이 오히려 늘어나. 그러니까 본업 쪽에서는 뭐 솔직히 뭐 그렇게 흠잡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적자를 좀 보게 된 그런 이제 손실 확대의 원인은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텔 요게 코로나 좀 때문에 많이 있었고,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뷰티 사업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영업 손실이 확대돼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실적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더 나빠질 건 없다. 더 나빠질 건 없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4만 원 그대로 좀 유지하도록 하고, 네. 어제 이제 기관 매수가 지속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금강공업 요것도 이제 네. 아무래도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뭐 감내할 만한 수준인데, 알루미늄 폼 단가 회복에 따른 그 실적 개선이 이번 3분기에 좀 반영될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적 발표는 뭐 분기 보고서 마감일인 뭐 11월 중순 정도 뭐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요 종목은 이제 철강 업황의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그 관련한 이제 테마주로도 분류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회사 그 고려 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 관련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관점. 목표가는 제가 5,000원으로 한번 상향을 했죠.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다음 PI 첨단 소재. 요것도 이제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나왔어요. 3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6%, 10% 증가했는데 주가는 좀 튀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그걸 꿰려면 수급인데, 그러니까 그 수급은 지금 현재 이제 여기로 몰려와 있지는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쪽에 몰려와 있다라는 거 보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요거는 일단 광군제하고 그 OEM에 따른 실적 선방 요거 두 가지 보는데, 이제 광군제가 그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네. 저는 요거까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12,000원이고, 얼마 전에 손절가에서 대롱대롱 달려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한번 솟구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요 구간에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일단 요거 손절가를 11,500원까지 공식적으로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손절가요? 광군제는 보자니, 네. 광군제는 좀 보자. 요 얘기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는 손절가만 일단 11,500원으로 살짝 하향하는 정도로 해서 예, 종목 전략을 다시 AS에 드렸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손절가 12,000원에서 11,500원으로 오늘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또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접수가 된 종목들 총정리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SNS텍, 현대건설, 종근당 등등 오늘 이제 접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자를 통해서 랩지노믹스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역시나 문자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은 또 시간 관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후에 조성호 과장님을 통해서 코멘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만나뵐게요, 과장님. 고맙습니다.